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들이닥칠지 모르는 초유의 재난 영화 판도라 리뷰입니다. 어느 날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이 들이닥칩니다. 강진에도 견딜 수 있다던 원전,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 탓에 원전 1호기에 금이 가고 마는데요. 복구를 하려 하지만 뒤늦은 대응 탓에 폭발하고 맙니다. 이미 수습이 불가능한 재난사태, 2차 폭발을 막기 위한 주인공들의 처절한 임무가 수행됩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의 작가, 연가시의 감독 박정우 감독의 160억 제작비를 들인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영화의 연출력입니다. 연출력이라고 할 게 없어요. 네, 아주 평범한 앵글, 아주 평범한 쇼트, 아주 평범한 이야기, 네, 아주 평범한 촬영, 조명, 여러 가지로, 네. 거기에 사건 자체도 평범하고 캐릭터 자체도 평범하다 보니까 다른 재난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뭔가 남다른 연출력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리 결말을 얘기하자면 이 영화 아주 그냥 신파로 끝이 납니다. 네, 아주 그냥 신파극이에요. 주인공의 희생은 어차피 예정이 된 거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눈물을 조금 짜는 장면은 있겠구나 라고 예상은 하지만 굉장히 노골적으로 신파를 이끌어내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장면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아니, 처음엔 슬프다니까. 왜냐면 슬픈 얘기를 하니까 슬퍼요. 그런데 이거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어머니 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신파를 아직 안 끝났어. 이제 끝.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은 굉장히 슬프고 길지만 여운이 남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한 캐릭터조차도 없어요. 영웅 같은 주인공들은 계속해서 영웅스러운 일을 하고 있고요. 답답하고 꼰대 같은 애들은 계속해서 답답하고 꼰대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반전의 계기가 생기거나 이 다양한 직군에 있는 이 캐릭터들이 뭔가 서로 어떤 융합하게 되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거의 적다시피 해요. 혹은 캐릭터와 관객들 사이에 뭔가 어떤 끈끈한 연대감 같은 게 생겨서 저 주인공만큼은 내가 응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관객들이 애정을 느낄 만한 캐릭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입체감이 다들 떨어지는 캐릭터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다양한 주인공들이 나오는 캐릭터는 그 캐릭터들 중에 한두 명만 마음에 들어도 그 영화를 끝까지 보는데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 애정을 느낄 만한 어떤 캐릭터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 인천 상륙작전에 이어서 이 김영애 선생님의 연기력은요, 이 영화를 유일하게 심폐소생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네. 와, 전 그분의 연기는 참 뻔한 캐릭터인데 뻔한 거를 그렇게 안 뻔하게 이렇게 참 대단합니다. 네. 영화 터널에서는 정부의 무능함을, 정부가 무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애매모호하게 흘리면서 뭔가 은근슬쩍 터치를 하고 있다면, 이 영화는 아주 노골적으로 무능력한 대통령과 권력욕이 가득한 총리라고 하는 캐릭터를 내세워서 우리 정부는 무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무능해요, 우리 정부는 무능하거든요, 우리 정부는 무능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 자체가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드라마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설정이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연재난으로 시작을 했던 이 재난이 2차, 3차 재난은 인간들 때문에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지적, 그거 자체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재난 영화가 재난만 잘 보여주면 됐지, 캐릭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소 롤랜드 에머리보다는 나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뭐 썩 잘 만든 재난 영화입니다. 왜냐면 그동안의 재난 영화가 뭐 도시가 박살나고 막 뭐 무슨 우주에서 뭐가 쳐들어오고 막 이런 종류의 재난을 다뤘다면 이 영화는 실제로 몇 년 전에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원전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벌어지는 재난 자체를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보는 재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 조사도 꽤 잘 된 편이고요. 어떤 이런 사건들을 수습하는 과정 자체도 구현을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간 지점부터는 약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 이 재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후쿠시마에서도 저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사건 묘사나 과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캐릭터들의 행동이나 캐릭터들의 이야기 자체는 점점 흥미도가 떨어집니다. 안 그래도 평범한데 그들이 벌이는 행동조차도 평범하니까 흥미도가 점점 떨어져서 오히려 중반까지는 괜찮았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약간 조금 맥이 좀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신파가 된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캐릭터들의 행동은 더더더더더더 뻔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신파 장면이 펼쳐질 때마다 왜 부끄러움은 관객들의 몫이어야 하는가. 또 하나의 단점은 대부분의 대사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압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조해야 합니다.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오디오 감독님이 좀 귀가 좀 아프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그만큼 쉬운 이야기, 뻔한 이야기라는 지점 때문에 이 영화는 오히려 가족들 혹은 친구들하고 편하게 무난하게 선택을 하고 그냥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영화입니다. 뭐 이 정도의 볼거리면 뭐 나쁘진 않지. 그러나 여러분께서 뭔가 기존의 재난 영화와는 다른 색다른 영화를 보고 싶다, 혹은 나는 신파에 알러지가 있다, 이런 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저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은 다큐멘터리의 결말만큼이나 그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 짓지 말자는 거죠. 우리나라도 탈핵화 하자는 거죠. 가까운 나라 일본을 통해서 위험성도 목격을 했고 얼마 전에 경주 지진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영화 자체의 완성도라든가 영화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연출력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다 보니 한편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런 영화가 돼버렸어요. 그냥 적당히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오락 영화나 팝콘 무비 혹은 킬링타임용 무비로는 적당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 조금 더 높은 어떤 기준을 가진 관객들이라면 실망할 게 뻔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강력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재난 영화들은 뭔가 이렇게 한계가 뚜렷한 걸까요? 좀 우리 이 인류가 풀어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영화 보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엉준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